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네, 올해 한국 증시는 개발도상국 증시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밸류업이 아니라 금투세 때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강행하는가, 아니면은 유예할 것인가, 혹은 시행하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투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현재 우리 한국 증시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갈 때 우리는 잘 못 가고요. 다 떨어질 때 우리는 더 급락한다. 뭐 이런 게 마치 우리 국장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죠. 우리의 코스닥은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의 한국 증시 상황, 국장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봐도 러시아만 못합니다. 한 달 수익률로는. 네. 그건 맞고요. 거의 주요 증시, 이제 선진국, 신흥국 다 합쳐서 놓고 봐도 상당한 하위권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한 달간 우리나라가 한 마이너스 한 2.3%. 그다음에 지금 차트가 지금 열려 있네요. 네네. 연초 이후로 보면 지금 2.3%가 이게 한 달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인데, 이게 이제 한 달만 이런 게 아니라 연초 이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3년으로 좀 길게 놓고 봐도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손으로 꼽자면 네. 러시아, 중국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3년, 한 1년, 그다음에 최근 한 달 모든 기간에서도 확실히 부진한, 상당히 많이 부진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연초 이후로 보면 우리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어제 여러분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가지고 어제 오늘 또 급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연초 이후로 중국보다 상승률이 뒤처지겠습니다. 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증시, 국장만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될까? 또 그걸 해소하려고 당국은 밸류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로 수급 쪽에서 이 금투세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는데, 자,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뭐야 하시겠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개념 정리 좀 하고 가보죠. 네, 원래 이 대전제가 있죠.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있다. 이 네, 대전제가 있는데, 네.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시장이 항상 좀 아쉽죠. 뭔가 좀 아쉽고, 네, 네. 예, 이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우리나라는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그와 관련된 세금을 내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 이제 금융투자세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20년 12월에 통과가 돼서 원래는 2023년도 작년도부터 원래는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2년 유예를 해서 2025년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만 소득세 내용 주도되는 것을 보면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 그러니까 결국 팔았을 때 돈을 많이 남겼느냐, 그럼 네. 남긴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건데,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는 5천만 원까지 돈을 벌면
그건 오케이예요. 예, 그거는 세금 안 걷게 네. 지금처럼. 네. 하지만 5천만 원을 넘는 거에서 3억까지에 대해서는 20%, 3억 이상 버는 것에 대해서는 25% 소위 이제 소득세를 걷겠다. 이것이 이제 그 금투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대주주 등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가령 10억을 버셨다. 세금 안 내죠. 예, 일반인이 만약에 냈다라고 해도. 그러나 이제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거 꼭 필요하다. 강행해야 된다. 이쪽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또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예. 꼭 필요하다. 물론 이제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기본 논리는 있긴 하지만 이 밖에도 꼭 필요하다. 강행해야 된다는 쪽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선진 그 증시에서는 다 이걸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전제인 거죠. 네. 예, 뭐 미국이든 어디든 네. 유럽이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전제 전 세계 모두가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는데 유독 세금이 없는 분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식이다. 주식이다.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소위 선진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이제 소위 이제 당위론이죠. 네. 이게 첫 번째고 이것 때문에 왈가 왈고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시행을 해서 시장 투명성을 높여보자라는 것이 이제 소위 강행 표현, 네. 시행을 해야 된다는 데 이제 주장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혹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는데 대부분 외국인이나 경영자 50억 이상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세금을 내거나 내고 있었다. 이거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은 특별히 이들이 빠져나갈 그러한 유인책은 그러한 이제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서는 뭐 사실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주환원을 확대하거나 지배구조 건전화를 통해서 전제가 즉 이따가 나중에 하실 이제 밸류업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는 금투세를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서로 가지 이게 숨이 일과 맞다. 쌍관이다. 예, 숨이 쌍관이다. 예, 이거 예. 두 개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밸류업도 한다면 금투세도 정상화 시켜놓는 것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런 논리.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익을 봤을 때는 돈을 내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데 네.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손해 봤을 때도 2월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올해는 손해를 보고 내년에 이익을 봤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내년으로 2월 돼서 지금 나온 거는 5년간 2월이 됩니다. 그러면 손해 봤던 것을 제하고 나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2월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금투세를 지금이라도 좀 늦어졌지만 지금 시행을 해야 된다는 쪽의 논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투세 시행 쪽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이제 손익과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의 통산이라고 하죠. 실은 올해 큰 돈 먹고 세금 냈는데 내년에 손실을 보면 나중에 5년간 계산할 때는 내가 수익 봐서 낸 세금의 일부를 또 돌려받을 수 있나. 합리적이지 않느냐. 선진 증시라면 또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당연히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게 핵심 논리고 당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금투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안 된다.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쪽도 실은 많거든요. 이쪽 주장도 한번 볼까요? 왜죠? 첫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다 반대한다. 네. 일단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돈 좋아요. 버는 건 네. 좋지만 네. 세금 내는데 난 세금 너무 내고 싶어. 이런 분은 아무도 없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무리 2020년도 말에 여야 합의로 치러졌긴 했지만 그 이후로 주식시장을 봤더니 지금 거의 4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식시장 아까 봤지만 네. 올라간 게 없다. 근데 네. 여기서 돈 걷어가겠다는 세금 얘기부터 했어야 되겠느냐. 이게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데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거. 결국은 그때 한번 우리가 유예를 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또 여전히 한 번 더 유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가 이제 여전히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해외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금투세를 너무 공격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안 그래도 투자 이민이 늘고 있는데 네. 이 투자 이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먼저 논할 게 아니라 일단은 주가부터 끌어올려 놓고 네. 그다음에 세금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기분이 덜 나쁘지.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냥 당위론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지금 2년 유예한 거 이제는 했으니까 이젠 내년부터는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좀 뭐랄까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이다.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유예론자들의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선진 시장에 가기 위해서 선진 시장이라면 금투세가 다 있다라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해서 현재 우리의 국장, 국내 증시는 모순 덩어리다. 그러니까 이런 왜곡과 모순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금투세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물적 분할이라든가 선진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가 좀 있는 것도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이게 금투세 논란이 지금 불거지는 거는 별로 우리 시장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업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꿔서 정말로 레벨업, 밸류업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는 먼저 것이 하고, 예. 이런 것이 결국은 투자자들도 그러면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면 내가 보통 이렇거든요. 지금 1억 벌면 네. 그러면 얼마 낼 것 같습니까? 1억 벌면 1억을 내가 수익을 냈다. 네네. 투자를 해서. 예. 그럼 1,000만 원 되거든요. 네.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만 1억 정도 벌면 1,000만 원 정도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투자해 갖고 지금 한참 좀 손해 보고 있는데 세금 얘기부터 먼저 꺼내니 사람들이 좀 화가 여전히 나 있는 것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행되면 이제 1억 벌면 1,000만 원 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앞서도 봤지만은 연초 이후로 우리 코스피, 우리 국내 증시가 중국, 러시아 팀입니다. 우리가 선진 증시가 아니란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뭔가 왜곡이 있기 때문에 밸류업을 하고 나서 세금 내겠다. 이제 이런 것이 폐지 혹은 유예 쪽에서 주장하는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대만 사례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대만도 이제 선진 증시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금투세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는데 안 됐다. 이것 때문에 뭐 빠졌다 말았다. 약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대만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게 상당히 옛날 얘기라서 네. 1980년대 얘기 한 번 있었고 90년대 얘기 2번.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옛날 얘기라서 지금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 대만을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근데 비슷한 건 뭐냐면 그때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대만 투자자들이 가까운 소위 홍콩 증시나 싱가포르 증시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금융 실명제가 없어서 차명으로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해외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은 대만 증시 폭락이 왔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죠. 네. 우리는 그래도 이제 소위 실명. 소확개미.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소확개미들은 거기서 돈을 벌면 세금 냅니다. 네. 아시겠지만 예. 양도소득세 해외는 사실은 양도세를 양도세를 내죠. 내잖아요. 250만 원 이상 번 거에서는 다 돈을 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꾸로 하면 금투세 도입한다고 그럼 무조건 다 하여러 갈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선우가 좀 뒤바뀐 논쟁인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금투세 논쟁보다는 이따 후반부에 논의하실 밸류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논의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일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지금 우리는 거래세와 양도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안 내는 대신에 거래세를 내고 선진 증시는 거래세는 안 내고 양도세만 내는데 우리가 양도세를 내려면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는 게 맞다. 근데 거래세는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모순이다. 이런 주장은 맞습니까? 저는 거기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세라는 거는 지금 증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100으로 놓고 보면 75%가 대부분 거래세로 들어오고 있고 예. 그 거래세의 대부분은 일반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래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조세, 직접세와 간접세하고 비슷한 이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직접세고 이런 거래세는 일종의 그런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 거래세를 거의 폐지하고 사실은 직접세로 가는 것이 소위 이제 금투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인데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어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큰 손들이 떠나서 개인들 다 서학개미가 될 거다, 외국 증시로 갈 거다라는 거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시행 쪽에서는 부자 과세, 부자 감세, 시행과 폐기 정도 부자 과세와 부자 감세를 놓고 또 감난울복인데 그 실체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가령 금투세를 폐지한다거나 유예하면 이게 부자 감세인가요? 이것도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간 소득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예. 1인당 중간 소득이 3,1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는 5천만 원 이상 번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 소득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기 세금 때문에 내라는 거죠.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을 벌 정도가 우리나라 중간 소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놓고 보면 이 논의가 되는 대부분은 사실은 그 상위 1% 그 투자자들이고 그분들은 사실은 이 부자 이것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부자 감세에 가까운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고민은 뭐냐면 금투세 자체가 나는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어라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그 희망을 꺾는 것이 문제인 거지 냉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금투세 자체가 서민 과세냐 증세냐 그런 것은 그 대상이 됐으면 일단 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까. 5천만 원 이상 벌어서 세금을 더 내는 고민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조사해 본 건 아니잖아요. 부자들만이 주식에서도 큰 돈을 버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는지 이건 모르죠. 해마다 그게 다 다를 텐데 그걸 놓고 부자 감세 혹은 부자 과세를 논의하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 확률적으로 부자들, 큰 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더라는 되겠지만은 또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소득층이 큰 돈 벌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로 좀 갑론을박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함께 해 주셨고요. 또 하나가 이 금투세 리스크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 이후에 뭐 한국 증시 못 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강행을 하던 혹은 뭐 유예를 하건 폐지를 하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끝내달라. 이런 주장은 어때요? 그냥 빨리 좀 불확실성 해소해달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한 것은 유예든 폐지든 강행이든 네. 이 결론을 빨리 내주는 거는 분명히 맞는 필요하다. 것 같습니다. 빨리 내주기를. 예, 네. 예, 그러고 사실은 금투세 논란보다는 사실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년 지금 3년째 꼴찌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를 레벨업 시키는 거, 밸류업 시키는 거 여기에 오히려 현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그러한 행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 금투세를 시행하고 상법 개정을 같이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이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함께 좀 개정해달라. 그런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네.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다면. 저는 그 100% 동의하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두산 관련된 그 합병 비율이나 네. 이런 이슈에서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경영진의 또는 오너가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최소한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난 10년간 논의했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들을 그러게요. 활용해서 예. 사실은 이 독선적인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런 그런 그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밸류업이 좀 더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 폐지냐 뭐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들 설문조사를 좀 보면
지금 아직은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응답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송재경 대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체질 개선, 적어도 상법도 좀 개정하고 오너들의 횡포도 없게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면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도 좋아라 하지 않을까,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도움 말씀 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